안녕하세요. 허재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써 있는 그 원장님 인터뷰 내용을 봤거든요. 네, 기사 내용이죠. 네네. 원장님께서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75% 이상 사람이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뭐 4분의 3 이상은 교정을 하고 비니어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교정을 권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삭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치아는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양이 작든 크든지 상관없이 치아는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예인들,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프로페션 때문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굳이 치아를 삭제하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니가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하면 얘를 편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를 아주 두껍게 만들지 않는 이상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야 되거든요. 얘를 최소한이나마 좀 펴놓고 삭제를 하는 게 그 삭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상에는 베네핏이 높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아 삭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신경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치아가 90도 틀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얘를 깎기 위해서는 치아의 반 이상을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 신경치료까지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신경치료까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 비니어를 하기보다는 올세라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세라믹이라는 건 뭐냐면 비니어는 그냥 이렇게 앞면에다가 얇은 세라믹이나 뭐 이렇게 예쁜 색깔이 예쁜 것들을 붙이는 거지만 올세라믹은 다 깎아가지고 그냥 씌우는 거예요. 그냥 크라운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심리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깎고 신경치료까지 하면서 하는 건 저는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삭제한 치아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치아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깎인 거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잇몸뼈도 사실은 한번 없어지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치아는 삭제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보통 라미를 하는 거는 미간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적인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라미랑 앞니 교정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각각 추천되는 게 따로 있을까요? 특징이?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는 중절치 말고 옆에 있는 작은 앞니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니어가 추천될 수 있고, 두 번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뭐 무언가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아의 색깔 자체가 거무틱틱하거나 너무 노랗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교정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니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게 비니어가 자궁증이 됩니다. 즉 색의 문제가 있거나 크기의 문제가 있어서 비니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하긴 하겠으나 조금 삐뚤삐뚤한 건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부분 교정으로 해서 2, 3개월이면 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정을 해서 유지장치를 붙이고 관리를 하는 게 맞지 그 3개월을 못 버텨서 삭제를 하고 비니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교합이 좋지 않으면 라미네이트 수명이 더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혹시 사실인가요? 교합이 좋지 않다기보다 이제 비니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앞면에 뭔가를 붙인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치아들이 윗니를 되게 밀어내는 힘이 강하거나 세게 물거나 하게 되면은 비니어가 깨지거나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래 앞니는 비니어를 사실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 재료가 세라믹이나 이런 약간 강한 재료, 하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치아 마모도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박외교합이 심한 사람들, 즉 앞니가 많이 물리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 씹었을 때 이렇게 강한 힘이 발생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되긴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제 라미 한 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라미도 수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라미네이트는 사실 수명이 일반적인 올세라믹보다는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과나 뭐 갈비나 뜯어먹는 것들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빨개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염증에 의해서 잇몸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니어를 하게 되면 사실 잇몸 안에다가 마진을 경계를 넣어 놓거든요. 보이면 안 되니까 경계부가. 근데 이제 거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잇몸이 또 올라가면은 그 경계부가 보여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비니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체 주기는 분명히 온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교정을 고려하는 게 더 낫겠네요. 건강면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많이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유명한 이 연예인 어머니 때문에 상담을 잠깐 했는데 새끼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막 붙이실 거를 고민하신다고 하길래 일단 와서 일단 미백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미백을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건강과 익스체인지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존적인 처치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비니얼 하셔도 늦지 않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